저는 지금 콩삼이랑 함께 하고 있는 콩삼엠이고 얘는 콩삼이에요. 콩삼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죠? 콩삼이는 일단 성장판 조기폐쇄 진단을 받았고 앞다리 네. 둘 다 진단을 받았고 왼쪽보다 오른쪽이 조금 더 심한데 지금 수술 시기를 놓친 거에 비해서 현재 어깨 관절 상태가 꽤나 양호한 편이라서 그래서 통증이 없기도 하고 현재 수술은 좀 어려운 상태라서 이제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지금 도피수로 운동으로 조금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쪽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병원에서는 운동을 해도 된다라고.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라고. 외회전이 많이 되는구나. 오케이. 됐어요. 끝! 잘했다. 다음은 피봇 한 번만 조금 더 볼게요. 자세 평가할 때. 네. 지금도 서 있을 때 이게 지금 제일 걱정이시죠? 콩삼 할까요? 조금 커넥션 호흡 만들어주세요. 그렇지. 네.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쓱 들어볼까? 저 자세도 많이 하죠. 그렇지. 굿. 오, 이런 걸 해봤나? 그렇지. 저거요? 네. 먹을 거 좀. 지금 하는 동작이 사실 피봇 동작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앞다리를 올리고 그렇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건데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 앞발에 외전이 있는 아이들은 이걸 돌 때, 이쪽으로 돌 때 이걸 쓰면서 이렇게 같이 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앞다리의 내근 외근에 도움이 많이 되고, 근데 사실 뒷다리를 저렇게 잘 못 움직이는데 그래도 뒷다리가 많이 움직여요. 뒷다리가 이렇게 벌어져서 이렇게 원을 그려야 되거든요. 이 정도 잘하는 거예요, 처음. 잘한다. 근데 저는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잘했다. 잘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사실상 편하게 앉으세요. 이게 보면 지금 얘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작이 이건 피봇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테스트를 본 이유가 뭐냐면 이걸 했을 때 뒷다리가 이렇게 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벌어져서 하나씩 하나씩 와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 전지 앞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요거를 보기 위함이에요. 왜냐면 왼쪽 벌림 근육을 쓸 때 왼손도 같이 쓰는지, 이걸 만약에 안 쓰면 사실은 조금 의미가 없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살짝 돌아가거든요. 이런 동작들도 사실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피부 좋을 것 같고. 네. 오케이. 다음은 2x4 두 개에 올라가서 한번 뭐 누워서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봅시다. 서 있는 자세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아까 했던 사이드 스텝 있죠. 그것도 도움 많이 돼요. 네. 왜냐면 얘네들은 평상시 때 앞으로만 걷는데 이렇게 쓰는 거를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요때도 사실 좀 약간 이 내외전근들을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좋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슬개골이 안 좋다 그래서 계속 슬개골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다양한 방향성의 운동을 해주면 사실 좋아지거든요. 잘했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 근데 저렇게 일단 식탐이 많아야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안 먹. 그렇지. 사실 운동하기가 쉽진 않아서. 그래도 자각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그러니까 저기에서 그냥 부딪히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사실 그 고유수용성 감각이 많이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자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없는 아이들 그냥 이렇게 바로 부딪혀. 네. 할 수 있어. 그렇지. 줘요? 정렬만 맞춰. 그렇지. 집중시켜. 지금도 옆에서 측면에서 보면 무게중심이 지금 앞에 많이 쏠려 있는 게 느껴지시죠? 네. 근데 지금 그래도 탄탄한 플랫폼 위에 있다 보니까 아까 외전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각도가 조금 더 줄어졌어요. 그죠? 그렇지. 여기에서 한 손 스탠드 유지 가능하면 한번 해보실래요? 살살. 했을 때 저렇게 안으로 쭉 힘이 들어가요. 그죠? 그렇지.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렇지. 그러면서 몸의 중심이 지금 뒤로 빠지는 게 보이시죠? 네. 지금 뒤로 이제 실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왼손을 들었었을 땐, 지금 왼손이잖아요. 왼손이 들었었을 땐 대측으로 오른쪽 다리에 힘이 하중부하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움직임 운동들 해줘도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얘한테는. 원래는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플랫폼 위에 올리니까 그나마 이렇게 조금 됐어요. 그죠? 근데 아직도 어깨에 있어요. 그죠? 무게중심이. 근데 한 손을 들었더니 무게중심이 이렇게 뒤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오른쪽에 대한 외전이 심하니까 하중바를 잘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왼쪽 뒷다리를 살짝 움직였어. 네. 그거는 내가 봤을 땐 평상시에 오른쪽에 하중을 조금 덜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손을 들었었을 때 뒤로 빼니까 얘가 너무 좋았던 건 아까 이렇게 하중이 뒤로 밀렸어. 요런 운동들이 진짜 많이 필요한 친구인 거예요. 네, 이 친구들한테. 너무 좋은데 일단 플랫폼을 사용하는 거 너무 좋아 보여요. 일단 왜냐면 일단은 내외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자세가 싹 바뀌어졌거든. 네. 너무 좋았고 일단은 이거 투바이포 빼고 야 홍삼 잘하는데? 아니 이렇게 잘하는데? 처음 하는 거 맞나? 자, 이 상태로 똑같이 아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아까보다는 하중이 앞에를 많이 올리면 얘는 이게 사실 맞아요. 이 세팅이 제일 맞아요. 지금 보시면 아까보다 탑라인이 어깨 많이 안 실리고 지금 뒤로 빠져 있죠. 그러니까 평상시 때 어깨 하중으로 많이 오는 친구들한테는 사실 이렇게 앞에를 조금 더 높여서 그러니까 하중이 조금 더 코어랑 뒤쪽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얘의 베이직 뉴트럴 포지션은 사실 요거예요. 여기서 이제 락백sit 한번 가봅시다. 뒤로 앉는 거거든요. 뒤로 앉는 거 한번 해봅시다. 옳지. 오. 다시 스탠드. 팝. 그렇지. 뒤로 앉아. 안 돼. 그렇지. 클릭. 옳지. 터치. 예스. 잘하네. 이제 저런 것들을 집에서 하기에 되게 좋은데 특히나 어깨 하중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아이들한테는 지금 저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요. It's your choice라 그래. 이건 너의 선택이야 라고 해가지고 강아지 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이렇게 놔두면 애들이 대부분 먹을 거 아닙니까? 먹어보세요. 그때 닫는 거야. 그리고 다시 끝. 빼요. 잘했다. 기다리면 아니면 옳지 하고 내가 먼저 주는 거야.
근데 그럼 뭐가 좋냐면 서 있을 때 요 형태를 딱 쓰잖아요. 그러면 먹으려고 하지 않는 거를 이해를 하면 무게중심이 이렇게 됐던 게 나 기다릴게 엄마 하면서 요 자세를 계속 조금 찝어줄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 마지막 방향성으로는 사실 이제 뒤로 가는 방향성을 한번 테스트 해보면 딱 이제 답이 나올 거고. 끝. 클릭. 옳지. 그렇지. 옳지. 굿. 잘한다. 옳지. 옳지. 바로 줘요. 옳지. 저렇게 이제 핸들러가 가만히 있으면 뒤로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해요. 네. 스스로 선택. 옳지. 굿. 해서 얘가 계속 옳지. 그 행동이 강화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옳지. 옳지. 지금도 뒤로 자기가 잘 가죠?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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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저 백스텝은 어디가 좋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뒷다리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뒷다리는 자각도 향상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옳지. 그쵸. 잘한다. 뒤로 뻗으니까. 근데 옳지. 사실 제일 강화가 많이 되는 건 삼두예요. 옳지. 오. 왜냐면 뒤로 밀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삼두뿐만 아니라 사실 어깨를 관여하고 있는 근육들이 사실은 제일 좋아져요. 잘했다. 마지막은 ROM이랑 무릎 높이 까발레띠 하는 걸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까발레띠는 뭘 볼 거냐면 얘가 평상시 때 무릎을 잘 많이 안 들을 거예요. 그죠? 산책할 때 대부분. 근데 이 까발레띠를 통해서 사실은 조금 더 ROM, 그러니까 관절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는 것들, 그 다음에 무릎을 평상시보다 더 많이 들게 하는 거, 이런 것들 한번 볼 거예요. 홍삼 가볼까? 그렇지. 그렇지. 고정. 위로 뛰죠? 네.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위로 이렇게 뛰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가동 범위가 좁다라. 그러니까 가동 범위를 최대 ROM을 쫙 뻗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얘가 할 수 있는 정도의 ROM만 하는 거. 그럼 얘는 사실은 운동 디자인 안에는 ROM을 추가시켜줘야 돼. 가동 범위를 조금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면 아마도 유연성 운동도 좀 많이 해줘야 될 거야. 가자. 평상시 산책할 때도 보면은 그래. 나가는 느낌. 그죠? 통통통통통 뛰죠. 근데 이거를 이제는 조금 더 앞으로 쫙 갈 수 있는 형태의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나중에는 이 콘의 거리가 지금은 좁지만 넓힐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마도 못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점차 빌드업 시켜가지고 아마도 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ROM 증가하기에. 굿. better. 그렇지. 지금 조금 낮았어, 조금. 가자. 스피드를 올리니까 훨씬 좋은데요? 가자. 두두두두두, 굿. 그렇지. 가자. 그렇지. 마지막. 가자. 고. 오케이, 잘했다. 뭐야. 이야, 오케이. 저는 그럼 마지막 제가 봤던 거 총평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면은. 네. 일단은 지금 보면, ROM을 증가시키는 것들을 조금 많이 해줘야 된다.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플렉시빌리티,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 이완 동작들도 같이 해줘야 되고, 지금은 보행을 봤었을 때는 약간 통통통통통통 뛴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자체가 호흡이 계속 다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ROM 자체가 좁아져 있는 거지. 왜냐면 이런 걸 건널 때도 최대 관절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면서 여기를 건너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나중에 사이 간격,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금씩 벌리다 보면 그 ROM이 조금씩 증가될 거예요. 근데 이 ROM 사실 막 갑자기 급격하게 막 가동 범위가 좋아지는 건 아니고 사실 꾸준하게 운동이 좀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일단 제일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나는 자각도였어요. 사실 대부분 이걸 건너가거나 아니면 어떠한 기구들을 밟을 때 대부분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각도가 떨어지는 아이들은. 근데 얘는 일단 시각적으로 보고 자기가 어느 정도 들으면 안 닿을까라는 거를 조금 무의식적으로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뭔가 사회화 기간이나 아니면 어렸었을 때 퍼피 때 뭔가를 많이 시켜주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플랫폼 딱딱한 우리 나무 토막, 이 2x4라고 하는데 거기 위에 올라갔었을 때 앞다리 자체가 조금 더 내회전돼서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보니까 운동만 잘하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너무 초반부터 보호자님이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조금 코치님이 어차피 운동 짜주실 거니까 그걸 보시면서 일단은 좀 눈으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셔서 같이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코치님 얘기해 주실 거예요. 이제는 같이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첫째 날에 이렇게까지 한 친구들이 드물어요. 대부분 무서워서 못 넘어가거나 아니면 처음 밟아본 기구에서 사실 낯설기 때문에 잘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잘했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도피코리아 대표 코치 병코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콩사미의 상태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콩사미를 조금 지금 안 그래도 테스트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 있어요. 일단 앞다리의 전지 자체가 약간 외회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 자체가 다 지금 어깨 쪽으로 많이 쏠려 있어서 사실 어깨부터 이제 그 다음에 엘보우, 손목까지 무게중심 자체가 다 앞으로 많이 좀 더 쏠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실 콩사미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할지 운동을 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수술이 없이 운동만으로도 과연 콩사미한테 도움이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도움이 됐던 친구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어차피 아이들의 스탠딩, 그러니까 뉴트럴 포지션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네. 앞다리 쪽에 사실 한 60% 정도의 하중도가 들어가요. 뒷다리가 한 40 정도가 들어가고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긴 해요. 근데 일단 구조적인 건 바꿀 수는 없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뼈 자체가 이제 약간 이렇게 나와 있거나 네. 아니면 구조로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 우리가 건물도 사실은 구조를 변경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네네. 네, 그렇듯이 구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아까 콩사미를 봤었을 때는 무게중심이 너무 앞에 있어서 뒤로 하중을 보낼 수 있는 운동들 그리고 코어 밸런스 아니면 자각도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관절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는 것들을 좀 해주면 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콩사미의 경우에는 물론 평생 꾸준히 해야겠지만 이렇게 도피 수업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받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어느 정도라고, 그러니까 횟수라고 이야기하는 조금 어렵고 사실은 이제 계속 올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 같은 경우에는 자세 교정이라든지 아까도 보셨다시피 네. 자세 교정을 해줬었을 때 이 외회전되었던 게 조금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네네. 모아졌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코치님들께서 한 10회차에서 20회차 정도에 대한 자세 교정이나 아니면 그 관여되는 근육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들을 좀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보호자님들을 참여를 원하신다면 참여를 하셔서 직접 배워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이제 집에서도 사실 운동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좀 시간 지난 다음에는 이제 스스로 내가 내 아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사실 그때부터는 집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운동 디자인을 짠 걸 가지고 연습해 보시고 뭐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네. 뭐 부산이나 좀 멀리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들 많이 하고 계셔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을 평소보다 더 많이 먹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그래도 어떤 운동 에너지를 썼을 때 고단백이 들어가거나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대부분 여기에 오는 아이들은 그래서 뭐 닭가슴살, 네. 그 치킨 네네. 말려가지고 그렇게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테니스를 할 때 살이 찌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사료 양도 딱 그 그램 수에 맞춰서 가지고 오셔요. 그리고 너무 많이 먹는 아이들은 그 사료도 4등분을 해오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2차 강화물로는 아까 말했던 닭가슴살을 네. 혹시 삶거나 구워서 그것도 또 잘게. 왜냐하면 최종 목표는 사실 몸짱이 되는 것도 맞겠지만 다이어트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죠.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런 체형 나타나는 아이들은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일단 무게중심이 너무 앞으로 쏠려 있는 아이들. 근데 그다음에 그거를 사실 보호자들이 보고 판단을 하기가 조금 맞아요. 힘들잖아요. 그 자세를 체크업하기가 너무 어려워. 아니면 이 아이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간식을 들고가 아니라 네. 그냥 서 있었을 때 집에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네. 산책을 하다가도 잠깐 이렇게 네 다리로 스탠드 포지션을 취했을 때 있죠. 네. 그때를 사실은 사진이나 영상을 좀 찍어 놓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는 왜냐면 너무 강아지들은 빨리빨리 움직여 버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사진이나 영상을 좀 찍으시고 그거를 슬로우 모션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했던 보행 네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아까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을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돌려보다가 하중이 잘 안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면 한쪽을 약간 짝다리를 짓는다거나 네네. 그런 친구들한테는 사실 운동이 정말 필요하죠. 그러면은 덕후도 그렇기도 하지만 이너다리로 앉는 애들을 네. 좀 봤거든요. 네. 왜 이너다리로 앉게 되는 건지와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교정을 꼭 받아야 되는 건지. 받아야 되는 건지. 네. 사실은 그냥 잉여다리를 한 채로 사실은 살아가는 아이들도 많아요, 사실. 네. 근데 많은데 특히나 잉여다리를 했었을 때 사실 보상작용을 받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다리를 꼬고 앉아요. 네. 근데 이게 좀 나이가 우리도 들다 보면 네. 이게 보상작용으로 장요근이 타이트해진다거나 맞아요. 허리 통증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그렇다시피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약간 잉여다리를 했었을 때 한쪽으로 하중부가 다 이렇게 쏠리게 돼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사실은 근육이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보상작용을 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저희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하죠. 너 똑바로 네네. 또 그렇게 앉으면 안 돼. 허리 틀어져. 사실은 잉여다리를 한 아이들은 제가 이제 특히 많이 했던 아이들은 복근에 힘이 많이 없어요. 코어에.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힘을 주는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피트니스로서는 사실은 이런 활성화들, 그러니까 네. 이런 활성화를 하면 이렇게 앉을 때 여기 힘을 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은 왜냐면 여기에 힘을 주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피트니스 안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주고 힘을 주게끔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이렇게 앉을 때도 조금 더 네네. 자기 몸에 집중하고 활성화시키면서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사실 도움이 많이 되죠. 집에서 고민하는 보호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보호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이게 꽃동 친구들 키우신 분 되게 고민이 많다고 저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아까도 네, 고민이 네. 많으시다라고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일단은 운동을 못 하시거나 네. 아니면 너무 멀리 계신 분들은 사실 못 하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조금이나마 뭐 온라인으로라도 조금 배우셔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그거보다도 아니다. 평상시 때라도 조금 해줄 수 있는 게 없냐라고 많이 물어보셔요, 사실. 그러니까 기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과연 운동들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산책입니다. 네. 근데 산책은 과연 유산소 운동이 될까요? 산책은 운동이 될까요? 되게 묻고 싶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산책은 운동이 될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산책도 운동이 되게 할 수는 있어요. 자, 산책은 운동이 안 된다? 안 될 수도 있고요. 될 수도 있어요. 냄새만 맡고 가는 산책은 사실은 운동이 아니라 활동입니다. 네. 그러면 이 산책을 가지고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일단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냄새를 한번 쫙 맡게 하시고 시야 대소변도 다 먹게 하고 네. 물도 마시게 하고 한 다음에 목적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목적지를 설정한 데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산소 운동이 가능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걸어야 되나요? 아까 말했던 이런 네 다리가 익스체인지 돼서 걷는 약간 트로팅 형태의 보행을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런 거는 교육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일단 그거는 근데 보호자님이 하실 수 있어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네. 이 목표치를 좀 낮게 설정하는 거지. 한 3분? 한 3분에서 한 4분? 왜냐면 대부분 아이들이 쭉 걷지를 못해요. 네.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 산책이 운동을 시킨다라는 게. 네. 그러니까 한 3분을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대신 시작하기 전에 앞서 시야 대소변 냄새를 충분히 맡게 한 다음에 그 공간에 가서 뭐 스톱워치를 키거나 누르고 자 가자 하고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점진적으로 가야 좋지 맨 처음부터 막 10분 이러면은 애들이 그렇죠. 예,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한 3분부터 점차 늘려주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하십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제가 권장하는 시간은 한 15에서 20분 정도에 쭉 걸어갈 수 있는 산책. 멈추는 산책이 아닌 한 번도 쉬지 않고 걸어가는 산책. 너무 빠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산책을 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나는 그 정도는 한다. 그러면 레벨 2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는데 장소만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새로운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약간의 경사가 있는 곳. 아.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하중이 뒤로 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대신 꼭 아까 전에 있는 운동 그거를 15분에서 20분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만 경사로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우리 꽃동 친구들은 사실 앞으로 많이 쏠려 있는 네.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대신 내리막길에서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주고 왜냐면 여기 이슈가 있는 아이들은 네. 왜냐면 내리막은 다 하중이 앞으로 쏠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 언덕 정도만 해주고 가방에 잠깐 이렇게 해서 내려올 때는 같이 내려오고 네. 그런 형태의 운동 방법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요즘 제일 꿀팁이에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셔요. 이것도 진짜 네. 이것만 하셔서 좋아진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한국 가족들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일단 저희는 그때 라이브 때 한번 네, 그때 맞습니다. 한번 만나봤었는데 이렇게 두 번째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다들 건강하시고 우리 털뭉치들과 함께 행복하게 반려 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독핏에 다녀온 후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독핏에서 이제 처음에는 저도 홈트나 이제 집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해봤던 건 아닌데 이게 동영상에서 아무리 보고 해주는 것과 실제로 전문가가 이 친구한테 어떤 운동이 필요하고 어떤 운동은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찝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내가 만약에 그런 내용을 몰랐더라면 얘한테 콩사미한테 무리가 되는 동작을 계속 시키고 있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내가 유튜브로 아무리 봐도 현장에서 보는 선생님의 그런 세밀한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얘한테 이제 어떤 동작을 끌어내는 그런 행동들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 부분을 콩사미한테 전달시키는 그 과정 자체가 애초에 안 되더라고요. 내가 집에서 혼자 해보려고 했을 때는 아무리 안 되던 동작들도 이제 선생님이 집에서 이런 부분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수업이 끝나갈 때쯤에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한번 동작을 해보고 집에 가서 콩삼이랑 같이 연습을 하는 거랑은 너무 달랐어요. 일단 안 되던 동작들이 되기 시작했고 콩삼이도 내가 뭘 원하는지 그제서야 파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 어떤 운동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운동을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초반에 알기 위해서는 한 번쯤 다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지금 독핏을 고민하고 있는
한국 가족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저도 되게 오랜 기간 고민을 했었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수술이냐 운동이냐를 되게 긴 시간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콩사미한테는 수술적인 치료가 지금 현재 당장은 좀 어렵다는 거를 이제 드디어 받아들이고 독핏을 시작을 한 건데, 어쨌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운동은 꾸준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야, 뭐, 사람의 의지도 정말 쉽진 않은 거긴 한데, 강아지들은 보호자의 리드가 없으면 전혀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제 뭐 산과 들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돈이 너무 많아서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두 번씩 독핏을 매번 보내면서 막 몇십 년 동안 이 비용을 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 배워서 콩사미 이제 강아지들이랑 꾸준히 길게 함께 하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의 코칭을 받고 싶으면 그때 또 추가적으로 이제 뭐 해도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 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애 너무 귀엽죠? 콩사미 뒤에 가방이 너무 귀엽던데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애 너무 이쁘죠? 콩사미 또 독핏 간다고 신상을 또. 네. 네. 네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아,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